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늘 혼자인지,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100여 년을 살아오며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잘 섞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도 많지 않고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자리, 비판과 외로움 속에서도 지켜낸 아주 단단한 내면의 자리입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리에 남고 왜 어떤 사람은 결국 혼자의 길을 걷게 되는가? 그 차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 삶의 시간 속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삶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겠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가난했고 배울 기회도 부족했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 질문 속에서 오래 머물러 보니 한결같이 사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좋게 보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지금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 위에 자기 삶을 올려놓으면 결국 마음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무리 속에 머물고 싶은 이유도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확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찾고 다시 인정받으려 애쓰고 그렇게 점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짓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 그 고리를 끊어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도 그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약점까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남의 인정 위에 세운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자기 안에서 세운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옅어지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구에게도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는 듯한 태도에서 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그 소리의 크기와 사람의 깊이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불안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굳이 이래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리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자신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을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서지도 않고 지나치게 물러서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가지가 많은 나무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겉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물이 짖지 않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오랜 시간 혼자서 길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다른 사람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아무 약속이 없는 날,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저녁,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웃음, 분위기 속에서 자기 마음을 덮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자의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살며 정반대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가? 이 질문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은 비로소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물이 짖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지친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군가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이상하게도 편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으로 조용히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비교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비교는 왜 우리를 지치게 만들까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조용한 비교가 됩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라는 것은 내 삶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이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는 항상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아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서는 이 비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수록 더 세밀하게 비교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무리짓지 않는 사람은 이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나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남과의 비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남을 보지 않게 되고 내 앞에 있는 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원래 각자의 길입니다. 출발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재려고 할 때 무리가 생기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생각보다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왜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분명히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은 더 비어있는 느낌.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분위기에 맞추어 말하고 괜히 어색해질까봐 속마음을 감추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은 조금씩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며 이 보이지 않는 소모가 삶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구나. 여기에서 선택이 시작됩니다. 무리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선택을 아주 조용히 합니다.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굳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판단입니다. 사람의 힘은 끝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몸도 쉬어야 하듯이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사람을 맞추고 계속 상황을 견디고 계속 자신의 감정을 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리짓지 않는 사람은 그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힘을 잃는지, 어떤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남은 힘을 정말 소중한 곳에 씁니다. 가족에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삶에 혹시 지금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지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덜 만나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게 되는 마음,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붙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것일까요? 이제 6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가까운 사람이든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이해해 주었으면, 조금만 더 내 방식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조금씩 상대를 자기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까봐. 그래서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며 이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쉽게 멀어지고 상대를 존중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리짓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자유롭게 둘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상대가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깊은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클수록 자신도 더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훨씬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겉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선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더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얕은 관계보다 깊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웃음도 많지만 막상 마음이 힘들 때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얕은 관계의 한계입니다. 서로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속까지는 닿지 않는 관계.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관계. 무리 속에서는 이런 관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깊이보다 넓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얕아집니다. 하지만 무리 짓지 않는 사람은 이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기보다 정말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며 이 한 사람의 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이 옆에 있어 준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입니다. 무리짓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관계를 늘리기보다 깊은 관계를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씁니다. 때로는 관계를 줄이는 선택도 합니다. 그 선택이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큰 안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렇다면 관계 수를 줄이고 깊이를 돌아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으로 충분해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무리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믿게 되는 삶, 직관을 따르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 번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는 직관을 믿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기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판단이 커질수록 마음속의 느낌은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조용한 느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각,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딘가 편안한 느낌,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이 감각은 쉽게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감정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이 내 생각인지 어느 것이 내 마음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짓지 않는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 이 감각을 치워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느낌을 믿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쌓인 감각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길을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기 안에 조용한 느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이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과 감정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사라질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가는 사랑,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리 짓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떠나지 않는 마음,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깊은 사랑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주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서는 삶, 소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태도,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를 스스로 지키는 선택, 사람을 붙잡지 않고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깊은 연결, 생각보다 더 정확한 자기 안의 직관, 그리고 험담과 질투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삶.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 조금은 혼자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마음에 남는 한 단어가 있다면 조용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고요함, 중심, 거리두기, 자유, 성숙, 혼자서도 괜찮은 힘, 깊은 관계, 비교하지 않는 삶, 내면의 목소리.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그 한 단어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혼자 두지 마시고 소중한 분께 조용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머무르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